우리가 이제 홍장훈과 김용현이 양 대척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아마도 그 중간항쯤에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특정사,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굉장히 무서운 이미지, 뭐 강인한 이미지 이런 게 강했는데 이번에 국회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이걸 누가 결행했을까 이런 의구심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네. 곽정근 특전사령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이 이제 뭐 그 과정에서 이제 지시를 하고 그런데 이제 사실은 그 밑에 있는 이제 뭐 중대장급들이 이제 이행을 안 한 거죠. 네. 그렇죠. 뭐 이행을 안 한 거죠.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소극적 저항도 했고 그래서 근데 이제 곽정근 사령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초기에는 조금 이렇게 약간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양심과 이 자기 보전에 대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보였죠. 네. 그래서 근데 이제 그 민주당 김병조 의원이 가가지고 이제 들이대니까 이제 그때 이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네. 이제 국회 쳐들어가지고 문을 부수러 쳐들어가라고 했다 그런 말을 하죠. 이제 근데 이제 이분이 그러면서도 약간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이제 뭐 자기가 이제 약간 거짓말도 순간 조금씩 넣지 않습니까? 자기가 뭐 이 계엄 사실을 뭐 이제 뭐 당일 알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면 다시 이제 고백하는 게 사실은 뭐 그 전에 김용현 통해서 알았다라는 얘기도 하고 하니까 이분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좀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이 계엄 수사가 본격화되니까 12월 7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좀 뭔가 마음을 정신 차리고 먹은 것 같아요. 야 이제는 이 길밖에 없다.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일관되게 이제 윤석열이 이제 국회 봉쇄 그다음에 쳐들어가서 의원 끌어내라라고 했다는 지시들을 일관되게 하죠. 물론 그 과정에서도 좀 흔들리는 사람들은 계속 있었습니다. 보면. 그리고 보태서 좀 여쭤보면은 실제로 이제 여당이나 이제 그 대통령 측에서는 윤석열 측에서는 그 자꾸 이제 야당이 회유를 한다 주장을 하는데 나중에 보도를 보니까 오히려 그 와이프를 찾아가서 맞아. 그 윤석열 측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사람들이 예를 들면은 자꾸 이렇게 좀 우리에게 유리하게 말을 해달라 이런 식으로 사탕발림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때 뭐 육사 동기인가요? 무슨 뭐 배모 변호사가 이제 와이프한테 찾아와가지고 이 민주당에서 협박했다고 해달라 거짓 증언해달라는 제안을 했는데 그때 이제 부인이 이제 이 문자 녹취로 공개했죠. 그런 걸 보면 이제 이른바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이 뭐 근데 회유당했다 아니면 뭐 진술이 오염됐다라는 거는 이번 뭐 현재 재판에서 나왔지만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니 그리고 거짓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게 그분이 특전사령관이 어떻게 보면 사무실에서 이제 회의실이겠죠. 그런 공간에서 마이크를 잡고 한 얘기들을 너무나 많은 복수의 사람들이 들었기 때문에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했다라는 얘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았기 때문에 더 이상 혼자 부인한다고 해도 부인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것쯤은 본인도 잘 알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고 김진우 기자도 얘기했지만 저분이 이제 약간 그 좀 회유도 많이 나오고 했는데 또 이렇게 이번 일 벌어지고 나서 여기저기 얘기를 들어보니까 되게 좀 생각보다 되게 좀 심약한 사람이다. 그래서 윤석열 쪽에서도 제가 약간 마음이 약해서 걱정스럽다 이런 분위기가 있었다고 하고요. 저분 진실이 일관되니까 일단 되게 디테일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맞아요. 그리고 네. 눈으로 지켜봤고 일관되고 디테일하고 뭐 다른 거 전혀 따질 것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다 실시간으로 지켜봤는데 실시간으로 지켜본 걸 저분이 그냥 자기 확인을 해준 겁니다. 근데 저거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우리가 그 윤석열이 아니 내란이 아니라고 말 안 하고 뭐 어떻게든지 각하시키려고 하는 그런 시도하고 비슷한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 사람 말을 믿을 수 없다 해서 이제 그 진술을 오염시키려고 한 것 같은데 그러기에는 우리가 너무 많이 지켜봤어요. 그리고 이제 너무 일관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첫 번째 짚어봤던 그 홍장훈 차장하고 저분하고 약간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분 증언은 굉장히 그 윤석열을 날리는데 네. 굉장한 그 재료로 쓰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던 것은 그 4월 4일 오전 11시 현재 선고가 있기 전에 먼저 곽종근 전 사령관에 대해서 보석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는 걸 보면서 이미 대세는 기울었구나. 사법부도 곽종근이라든가 윤석열에 대해서 올바른 판단을 내리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렇죠. 뭐 생각이 그게 반드시 맞는 건 아니지만 네. 저도 이제 그때 뉴스가 딱 나오는 순간 이거 헌재 재판 결과도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헌법재판소가 이제 탄핵 심판 선고에서 이제 곽종훈 전 사령관의 증언을 이제 사실로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석이라는 게 제가 어떤 식으로 이제 이게 되는지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때 이제 이 곽선 사령관이 이제 냈던 게 자기가 이제 혐의를 인정하고 있고 그렇죠. 반성하는 거죠. 도중에 징계 우려가 없으니까 이제 보석 신청한 거잖아요. 그걸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제 거꾸로 생각하면 이제 이 김용현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 이제 윤석열 따라가지고 구속 취소해달라고 신청하고 두 번 기각됐죠. 그리고 이제
심지어 이제 보석도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똑같은 이유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가지고 기각당했어요. 그걸 보면 이제 이게 언제나 이제 법원에서 어떤 식으로 판단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날 풀려나면서 언론 내 카메라 앞에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봤는데 그래도 이분이 좀 양심적이라고 느꼈던 부분이라는 것은 부하들에게 책임을 돌리지 않겠다. 내가 다 오롯이 책임을 안고 가겠다는 취지로 발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얘기했지만 뭐 홍장원 전 차장이나 이 곽정훈 그 장군이나 뭐 다 어떤 느낌이냐면 윤석열이 얼마나 쫄보인지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러니까 내 책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 자체가 대단한 그러니까 좀 홍장원 전 차장하고 좀 다른 문제도 좀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네. 뭐 나를 탓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좀 너무나 당연한 건데 우리가 군인들한테 기대할 수 있는 그리고 이제 우리 사회의 지도층한테도 기대할 수 있는데 다 책임을 빼는 와중에 저분이 그래도 내 책임이다 하고 하니까 또 돋보이고 좀 그래도 일말의 어떤 좀 면죄부란 표현은 좀 이상한데 좀 정상 참작을 해줄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제 곽종훈 전 사령관하고 이제 대비됐던 것은 물론 그의 부하이긴 합니다만은 김현태 전 707 특임단장 같은 경우에는 이 사태가 벌어진 다음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뭔가 눈물의 호소를 하다가 갑자기 또 나중에 헌재 나와서 하는 꼴을 봤더니 전혀 정반대로 윤석열을 두둔하는 듯한 태도를 취하는 거 보면서 이분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이분은 참 죄질이 안 좋은 것 같아요. 지금 그 인터넷 유튜브 상으로도 굉장히 이분이 거짓말했던 것들이 영상이 떠다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계엄 내란 얼마 있다가 이제 그 울면서 막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리고 뭐 자기가 잡으러 들어왔던 거 하고 뭐 다 하고 이제 자기는 지시만 받았고 자기도 피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나중에 헌재 나와서 다 윤석열한테 그 유리한 증언을 하잖아요. 뭐 네. 테이블 타이는 문 잠그기 위한 거였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 사람은 뭔가인데 나중에 이제 SBS 보도였나요? 그 텔레그램 방 나와가지고 맞아, 그것도 나왔죠. 네. 의원 끌어내라 뭐 이런 거 이제 다 나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때 이제 울면서 기자회견하면서 자기 이제 군 떠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그리고 이제 폭력 진압 그리고 나중에 헌재 나와서 다 부인하자면 뭐 폭력도 네. 없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이제 방송 카메라에 잡히잖아요. 그 뉴스토마토 기자였나? 맞아요. 네. 잡히고 무릎 꿇리고 케이블 타입을 심지어 묶는 것까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이 사람이 시도하는. 네. 자기만 살기 위해서 거짓말을 했다는 게 드러나고 그다음에 군에서 물러난다고 그랬는데 해외 파병 신청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지금 뭔가 야 이거 진짜 대단히 밉상이고 처음에 이 사람이 울면서 이제 회견을 할 때 좀 불쌍하고 야 저렇게 평생 군인하던 사람이 얼마나 본인이 억울하면 나왔을까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동정하는 듯한 그 느낌이었고 사실 언론 보도도 좀 그렇게 나왔었어요. 맞아요. 근데 네. 지금 저 사람 되게 좀 사악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본인이 그런 처신을 한 것 같습니다. 네.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그 707 대장이 이렇게 실명을 공개를 하고 얼굴을 까는 건 진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본인이 한 거잖아요. 그걸 보면 이게 이 사람이 이제 눈물 흘린 것도 보면 이제 뭐 악의 눈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용욱 기자가 지난번 이제 윤석열 편인가요? 그때 이제 역술인 백재곤 씨가 이제 윤석열 관상이 악어상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국군이 안 좋을 때는 악어는 다 죽임을 당했다는데 이 윤석열 정권은 무슨 악어 서식지입니까? 악어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엘리게이터인가요? 그러니까 이분만 얼굴을 봐서는 악어상은 잘 떠오르지는 않는 분인데 네. 김현태 이분은 근데 보니까 일단 살고 보자, 소나기는 피하고 보자라는 그런 파 같아요. 이거 최근에 또 보도 보니까 진짜로 이 나쁜 사람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는 게 본인 살겠다고 또 이제 부하 직원들한테 쓰고 싶지 않은 탄원서를 강요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분은 도대체 어디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심의 끝인가를 지켜보고 싶은 사람이 아닐 수가 없던 것 같고 그 반면에 헌재가 이제 직권으로 증인으로 채택했던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의연한 모습으로 묵묵하게 자기 증언을 잘했습니다. 이분은 다 이제 뭐 윤석열 올가매는 증언을 했고요. 뭐 구구절절 설명할 것도 없이 이제 그때 좀 김현태하고 대비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두 사람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조성현 대령은 육사 출신이 아니라 충남대 ROTC 출신입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김현태는 육사고요. 그래서 역시 육사에는 내란의 DNA가 흐른다. 그래서 육사를 폐지해야 된다는 사람들은 이 차이를 들어가지고 네. 육사를 문을 닫게 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네. 합니다. 예. 조상현 대령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제 윤석열 측에서 이제 의인인 척하지 마라고 이제 공격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 이분이 했던 게 나 의인 아니다. 나는 부하들 가진 이제 지휘관이고 네. 내 부하들
지키려고 하는 거다라고 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의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또 지금 보면 이제 지금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분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제 그때 맞아요. 이제 방첩사 법무관들인가요? 그분들이 이제 방첩사가 이제 선관위 투입한다니까 이게 뭐 법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해서 반대해서 결국 막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사람들이 이번 계엄 사태에서 곳곳에 등장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네. 처음부터 시작하면 이 국회에 몰려간 시민들부터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까 그 홍장원 차장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이 대한민국을 위하는 사람들이 진짜 누군지 좀 제대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오히려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일부 엘리트들은 이제 자기들 정치적 이익 관계나 권력 유지 때문에 사람들 눈 속여왔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김진우 기자 그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계엄을 막은 곳곳에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해서 이제 우리가 한독수도 봤지만 그 김현태한테 추천서를 써준 사람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분해서 그럼 누군가는 지금도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한테 왜 써줬겠어요? 물론 이 사람이 대테러에 그 적어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 부대가 그렇죠. 대테러 네네. 부대니까. 근데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란에 동조했던 세력들이 곳곳에 지금도 암약을 하고 있다는 그런 역설적인 네. 증거로 보여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칭송함과 동시에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 이제 한독수는 완전히 그런 사람으로 지금 드러났죠. 이제 한독수부터 시작해서 뭐 군이나 정부에 뭐 아무리 높은 놈들끼리만 그거를 계획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뭐 어떤 실무나 어디서도 이제 들어갔겠죠. 뭐 자기의 영달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다 척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러니까 내란을 막은 시민들을 칭찬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우리가 요새 그 거창한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친일 청산을 못 맞아요. 네. 내란에 동조하고 내란에서 알게 모르게 기여했던 사람들 다 처단하지 않으면 이런 일은 또 벌어질 수 있다. 이런 좀 경각심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두 분 말씀 듣다 보니까 의롭다는 단어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까지 저 같은 경우 의롭다는 게 이게 특별한 행위, 돌출된 행위인 줄 알았는데 아까 이제 조성현 그 단장모처럼 정말 자기 자리에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면서 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게 정말로 의롭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비상식적인 판단을 하는 사람, 한덕수 같은 사람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요.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는데 네. 제가 그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은 갈대 같은 분이기 네. 때문에 이제 이재명 대표 무죄받고 윤석열 탄핵되면 이제 터날 것이다. 약간 그런 사실 예측을 했었고요. 살려주세요 하면서 근데 이분의 이거 하는 거 보고 이 사람 뭐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약점이 잡혔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내란 공범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정말 정치적으로 뭘 욕심이 바라는가. 생겼나? 네. 여전히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여하튼 이 사람을 보면서 부끄러움의 끝은 어디일까? 네. 왜냐하고 막 저런 사람이 우리 총리를 2번 하고 주민대사까지 해서 나라를 대표했다는 거에 그러니까요. 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단히 부끄럽습니다. 너무 창피하죠. 예. 네. 오늘 정말로 이제 탄핵 정국 결론에 이르기까지 등장했던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탐구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마지막으로 두 분 선배들께 한 줄 논평을 좀 부탁드립니다. 조금 웅장하게 가야 될 것 같아서 농담으로 안 끝내고 악어와 악어새는 가라. 진짜는 따로 있다. 네. 뭐 신동엽 시인의 시를 듣는 것 같은데. 네. 예, 저는 그냥 아주 뒷관적으로 하겠습니다. 홍정원은 충신, 김용현은 간신, 곽정근은 충신과 간신 사이. 그다음에 네. 하나 더 보태면 윤석열은 연산군 아니면 폭군 이렇게 하겠습니다.